자, 한동훈 탄핵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한동훈 탄핵을 정말로 언제 할지는 모르죠.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숫자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데 찬성한 사람이 최대한 40명 있다. 그런데 탄원서에 그 이름을 올린 사람은 161명이다. 예. 민주당만. 예. 그리고 다른 정당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대했던 161명이다. 뭐 이 과정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동훈 탄핵을 하려면 이제는 과반이 모자란지 않은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130명밖에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탄원서 쓴 것까지 보면 161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다른 걸 떠나서 지지자들은 한동훈 탄핵하라고 계속 외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치적 고려로 어느 시점에 한동훈 탄핵이 발의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지지자들은 그거를 외치는 게 정확히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결과론만 놓고 이야기하면 딱 똑같아요. 윤석열 탄핵 뭐 숫자가 안 되니까 못 한다랑 똑같은 이야기죠. 탄핵 당할 만하면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 반란표가 그러니까 최소로 잡으면 29명이고 최대로 잡으면 4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9명에서 40명 사이의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 측의 반란표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했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최소 10표에서 25표 정도의 반란표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36명밖에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탄핵은 가능하다.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도 반란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일단 한동훈 탄핵에 있어서 이제 푸나님은 이게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당대표께서 이번 지금 단식 중단 이제 회복 이후에 당으로 돌아오시고 복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 이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때 처음 내용이 파면이었거든요. 이것은 탄핵을 위한 첫 번째 그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면이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들을 해고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강력한 조치예요. 제가 이제 그때 제일 먼저 이제 한동훈 탄핵해야 된다라는 글을 딱 올리고 나고 서은숙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현장에 있고 막 비를 맞고 좋아하던 그분들하고 통화하면서 탄핵부터 가야 된다. 빠르게 해야 된다. 이거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파면이다. 탄핵이 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파면이 되면 퇴직금까지 중간 정도 날아가고 아주 큰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절대 파면할 일은 없죠. 그래서 국회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에서 130명 정도의 민주당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킬 때는 180표 이상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이번에 검사 탄핵도 그만큼 나왔어요. 네.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만 갖고는 쉽게 표현하면 투쟁이나 운동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타이밍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탄핵되거나 파면돼야 될 죄를 지었어요. 그럼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외치는 거지. 다 평론가가 돼가지고 야 봐라 이거 뭐 이렇게 탄핵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민주당의 해당 행위자들 숫자까지 합치고 하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사꾸라고요. 네. 우리가 한동훈 탄핵의 명분을 딱 쥐고 갖고 계속해서 뒤에 버티고 있어야지 탄핵이 될까 말까 한 거지. 그런 식의 나 평론을 원하지 않고요. 어쨌건 이 상황에서 그 대통령실 쏙 빠져나갔어요. 맨날 숨는 거 아니에요? 분리하면? 스타일이 딱 저거 같아. 자기 장모 이야기 안 하잖아요. 불리한 이야기는 안 해. 덩치는 큰데요. 정말 간사해. 왜 언급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게 더 웃깁니다. 불리하니까 이게 이럴테면 이게 이런 불리한 이슈에서 대통령실이 뛰어들면 모든 책임을 윤석열이 뒤집어 쓰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약간 좀 비열한 리더라고 할까요? 동훈이 네가 뒤집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퇴임 이후에 자기 안위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짙게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안쓰러워 보이는 경우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어가지고 그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안쓰럽긴요. 뭐 또 외국 가던데 신나게 또 여행 가시려고 하는. 근데 이런 게 거 있단 보니까. 말이죠. 그 어제도 보면 최고위원 회의 등에서 저 홍익표 원내대표 해가지고 윤석열 사과해라. 표적 수사, 정적제고 표적 수사의 결과물이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파면해라. 근데 윤석열이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송영길 대표 이야기처럼 성명으로 하는 정치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일주일 시간 준다. 사과를 하고 한동훈 파면해라 해서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발의까지 일단 해놓는 거예요. 칼은 칼 집에 있을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칼을 빼는 것보다 일단 칼집에 있어. 발의까지 해놓는 거예요. 여차하면 누를 수 있게끔 버튼을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 지지자들마저도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한동훈 탄핵하면 되네 안 되네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네, 탄핵 절차를 들어가야 또 좋은 게 있는 게 지금 총선에 나가려면 1월 11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은 일단 사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럼 총선에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타 쌍피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타격감이 가장 좋은 건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임을 하는 거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한동훈이 스스로 사직할까봐 그냥 그 사직서 던져버리고 내려놓을까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살려놓은 모가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목을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되게 단편적인 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슈를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의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을 통해서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고 뭔가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되고 내부 반란표 있고 분노가 극에 달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식어요.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고. 따끈따끈할 때 맛있게 잡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어쨌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해라. 그 한동훈이 추미애 장관이 했던 바로 그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저런 선명한 목소리가 앞에 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평론같이 타면서 추미애 말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야. 진영 내에서는. 그다음에 박지원 한동훈 책임지고 물러나야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 이거 만든 거거든요.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장하는 바 정치는 기세와 명분으로 하는 거. 분할이 저는 아니라니까요. 저 말은 반만 동의합니다. 저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아주 좋지 물러나면 안 돼. 않아요. 물러나면 안 돼. 총선 또 저기 아주 강남에 쌀꼬리 잡지 치면 말고 어차피 안 물러날 거잖아.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탄핵할 거야. 물러나지 마. 하면 아니면 탄핵이야. 자 그렇고 내부 반발이 심합니다. 지금. 이럴 때 이런 거 이준석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민주당이 한동훈 탄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한 게 아니라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탄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쪽 저쪽 진영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버튼을 일단 누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 답입니다. 당대표 수사했다고 장관 탄핵? 그게 사유인가? 누가 그게 사유라고 그랬니?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아까 추미애 장관이 탄핵하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다른 것보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윤석열 징계에 대한 부분을 맞아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변론을 법무부 장관이 맡으면 안 됩니다.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그 소송에서 지기 위한 예. 맞아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예. 지금 한동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은 이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려고 저희가 이제 이유를 대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번에 지금 고발됐잖아요. 이번에 국회에서 저 피의사실 공표로 네. 공수처에 고발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지금 만신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지지자들은 한동훈 탄핵 빨리 해라고 외치고 한동훈 탄핵을 외치는 정치인들이 이걸 명분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힘을 얻어야 정상적인 거라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표계산부터 하냐고. 누가 그래요? 그게 가장 사꾸라예요. 야, 뭐 지금 이렇게 그거는 사꾸라라는 거고 한동훈 탄핵의 명분은 차고도 넘쳐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영장 재청구한다.
영장 재청구 못한다가 일단 중론이고 영장 재청구에서 아니 한 2년 가까이 저 수사해가지고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해서 증거가 없는데 영장 재청구한다고 그게 그러니까 영장 재청구란 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또 한 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영장 재청구 해라. 그러니까. 해라. 자신 있으면 해라. 이야기하면 돼요. 재청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럼 완전히 박살나게 한번 봐보자. 왜냐하면 이게 재청구를 했을 경우에 일반인인 경우에도 그게 다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명확한 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재청구하자고 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저 시간을 아무리 줘도 공부 못하는 새끼들 2년 수사하고 1년 더 수사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구수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할까 봐. 문제는 이제 도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기국회가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또 회기 중에 치기도 했잖아요. 빨리 치면 한 2, 3주 안에 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 기각되면. 그때 근데 국회로 들어오면 일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못 시켜요 이제. 부결시킨다고. 근데 그 행위 자체로 누가 그런 말 합디다. 이거 재청구하면 그 자체로 정권 붕괴의 사유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그게 정치라는 게 정도가 있어야죠. 누가 봐도 0.78% 23만 표 차이로 진 사실상 국민들 과반은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 앞에 내가 항상 말했잖아. 이재명 대표가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 이런 쥐은 죄가 있다면 나왔다. 진작 나왔다. 결국엔 그거 아니에요. 정적 제거용으로 써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또 영장을 청구한다고? 근데 이거 영장 재청구할지 말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일단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재청구하라고 하는 게 야수님 말처럼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실무진들 있지 않습니까? 보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치적 상상력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이 원했던 방법,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게 안 먹히면 물밑으로라도 거래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사는 중단하는 대신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딜을 하자 해서 이게 약간 전체적인 정치적 지형이 조정되는 듯한 방향으로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칼밖에 없으니까 모든 걸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지금 구속영장 기각되고서 지금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저에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말을 막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누구나 다 계획은 있지 정확히 저는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멘붕 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상황에 마주친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일수록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엄청난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갑이 된 거예요. 용기들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